현대문화와 예술 8주차 2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차 시에서는요, 90년대에 형성되었던 국제 정세와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해서 이해를 했었고요. 이번 2차 시 수업에서는 90년대에 형성된 그런 어떤 사회적 배경을 통해서 어떤 문화와 예술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좀 살펴보는 그런 수업으로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8주차 2차 시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주차 2차시 구성 내용은요. 먼저 들어가는 말로 우리 수업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90년대 문화가 어떤 분위기였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는 90년대 각 분야별로 예술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 또 익숙하죠, 이제는. 자, 분야별로 음악, 미술, 그리고 영화 뭐 이런 식으로 좀 짚어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마지막 나가는 말로요. 학습하셨던 모든 내용에 대해서 정리하면서 마무리하는 걸로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교과목 들어가는 말로 교과 개요가 이번 차시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90년대 문화와 예술에 대한 이해라는 게 이번 차시의 어떤 그 키워드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번 차시는요. 사회 환경으로 형성된 문화가 어떻게 구성이 되었는지, 그다음에 각 분야에 예술이 무엇이 있었는지, 어떤 분위기였는지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번 제시의 목표는요, 사회 현상으로 야기되었던 90년대의 문화에 대한 이해, 그리고 90년대 문화 분위기로 형성되었던 각 분야에 따른 예술에 대해서 학습을 하는 게 이번 제시의 목표입니다. 자, 우리 이 전시간 학습했던 내용 살짝 짚어보고 갈게요. 90년대에는요, 소련이 붕괴를 하면서 양극 체제가 종료가 됐고요. 관련된 여러 가지 국가에 대한 국제적인 문제가 야기가 되면서 새로운 정세가 생겨나기도 했어요. 또 미국 주도의 국제 질서를 뭐 확립하는 이런 상황이 좀 형성이 되기도 했고요. 자, 미국은요, 어쨌든 경제 호황으로 정점을 찍었던 황금기이기도 하고요. 20년대 이후에는 사회, 경제, 문화 전 분야에 걸쳐서 가장 화려한 시대를 보냈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홍콩이랑 마카오는 중국의 반환이 됐고, 중국은 급속도로 성장을 하면서 강대국으로 진입할 이런 어떤 배경이 좀 형성이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되고요. 정보혁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정보통신 기술은 휴대폰, 무선 호출기, 고성능 컴퓨터와 같은 이 통신기기를 엄청 등장을 시켰어요. 자, 개인 PC의 시대가 열리기도 했고, 인터넷이라는 것이 등장을 하면서 컴퓨터로 모든 정보를 접할 수 있고 상호소통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혁명의 시대가 도래하기도 했습니다. 자, 디지털 테크놀로지라는 산업 분야가 형성이 되면서 엄청난 호황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요. 반면에 또 지구 자원 고갈 같은 그런 환경 문제가 대두되면서 환경 운동이 좀 본격화되었던 그런 시기이기도 합니다. 자, 그럼 이번 차시에 학습할 내용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좀 시작을 해볼까 합니다. 자, 사회 현상으로 어떤 문화가 형성되었는지를 먼저 볼 건데요. 사실 80년대 종료를 이야기를 하면서 블랙 먼데이라는 게 발발을 하면서 증시가 하락하고 이러면서 어쩌면 90년대도 이렇게 우울하게 시작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는데, 다행히 그런 증시의 하락이나 이런 문제들은 경제 호황, 또 기술 진보를 통한 테크놀로지 산업의 부활 뭐 이런 걸로 해가지고 화려하게 90년대는 이렇게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국제적으로는요, 어쨌든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하면서 중동 국가에서 자기들끼리 어떤 석유나 어떤 자원을 둘러싼 이권 다툼으로, 게다가 또 저 동네가 또 공산이래, 저기 뭐지, 독재자들도 많고 이래가지고 참 문제가 많은 동네이기도 했었어요, 그동안. 게다가 종교 문제는 완전히 화약고 같은 이런 수준이었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라크랑 쿠웨이트랑 전쟁을 하긴 했는데, 쿠웨이트가 상대적으로 약자여가지고 이게 굉장히 이 쿠웨이트를 도와주겠다고 이 나라 저 나라들이 좀 참전을 하게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약간 있어서 90년대 신문들의 이 헤드라인들은 이라크, 쿠웨이트 침공, 세계대전 발발하나 뭐 이런 얘기가 잔뜩 있었을 뿐만 아니라, 90년대라는 건 그 사이에 핵 개발과 핵 전쟁이 또 터지면 어떡하나라는 공포의 시대를 70년대, 80년대에 보냈었기 때문에, 이라크가 쿠웨이트를 침공을 하면서 세계 전쟁이 다시 또 발발을 하게 되면 이번에야말로 핵 전쟁이 되면서 우리 모두 싹 다 죽는 거 아니야? 뭐 이런 불안함이 조금 시대적으로 있었던 그런 시기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쿠웨이트가 상대적으로 약자긴 한데, 지금 국내 정세가 너무 급해가지고 쿠웨이트까지 신경 써줄 여력이 없구나 하는 분위기가 국제적으로 형성이 되는 바람에, 이게 다행히 국제전으로 이 발전을 하지는 못했었지만 어쨌든 쿠웨이트하고 이라크는 조금 심각한 시기를 보냈었다는 거. 자, 어쨌든 이 시기에는요, 요런 상황을 보면서 이제 패션이나 뭐 그런 사치품들 구매하는 요런 분위기는 조금 눈치 좀 보는 상황이 좀 됐었겠죠. 그런데 이게 또 테크놀로지나 뭐나 이런 경제가 호황을 하면서 경제가 풀풀 부활을 하기 시작했죠.
그러면서 이제 뭐 괜찮은 거 보니까 뭐 이것도 사도 되는 거 아니야? 이런 분위기가 약간 형성이 되면서 신문화라는 게 이야기가 됐고요. 자, 전쟁과 무관한 세대. 그러면서 이 베이비붐 세대가 부모가 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베이비붐 세대의 자녀들이 20대를 형성하는 신세대로 등극을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전쟁도 모르고 저항 문화도 모르고 그저 돈 쓰고 이렇게 큰 것밖에 몰랐기 때문에 굉장히 그러니까 세상 무서운 줄 모르니까 통통 튀는 매력도 있었을 거고요. 그다음에 아주 극단적인 개인주의. 내가 싫으면 그만이지 무슨 상관이야? 라는 이런 분위기도 있었고요. 그다음에 어려움 없이 밝은 시대에 성장을 했죠. 뭐 경제적으로 약간의 부침이야 있었겠지만은 그 정도 어려움이 없었던 시대는 없었고 전쟁이 있었다든가 뭐 전 세계적으로 다 같이 막 너무 힘든 시기를 보냈다든가 이런 시대에 성장을 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정치에 관심이 없어요, 요 세대가. 그래서 대통령이 누군지 어느 나라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뭐 이런 거에 전혀 왜 우리 가끔 요즘 이 유튜브 짤 같은 데 보다 보면은 생각보다 너무 무식한 뭐 미국인 뭐 이런 영상들 있죠. 이거는 물론 공교육이 약간 문제가 있다라는 이걸 꼬집고 싶은 유튜브 영상들이기도 한데 상대적으로 이렇게 본인이 풍요롭고 본인이 먹고 사는데 큰 문제가 없으면 남의 일에 큰 관심이 없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서 그런 사람들이 처음 등장을 했던 게 바로 이 90년대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뭐라고 규정을 지을 수 없어. 노는 거 좋아하고 밝고 발랄하고 씩씩해요. 자, 이런 개념으로 이 사람들을 통칭해서 세대에 대해서 X세대라는 이름을 붙였어요. 그래서 이 X세대가 문화, 예술, 유행을 향유하는 계층으로 부상을 했는데요. 특히나 이 사람들 기술은 너무 진보가 돼서 컴퓨터라는 게 이제 내가 20대가 됐는데 컴퓨터라는 게 온 세상에 막 퍼졌어. 그럼 나는 이걸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세상에 무서운 게 없을 것 같아. 이런 분위기도 있었을 거고요. 경제적으로 어렵다면 뭐 빵이 없으면 과자 먹고 살면 되지. 요런 태평하고 낙관적인 요런 분위기도 좀 있었고요. 자, 어쨌든 이 90년대 후반부부터 2000년대에 걸쳐서는요. 이제 드디어 1900 몇십 년대라고 이야기되는 요 시대가 끝나는 거죠. 이제 2000 어쩌고 하는 시대가 도래를 한다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두려워하기도 하고요. 세상 사람들이 기대하기도 하는 모습들이 좀 생성이 되었어요. 또 게다가 이 나라 저 나라에 있는 각종 어떤 뭐랄까 이단이라고 일컬어지는 그런 종교들에서는 이 구원의 시대가 다가왔다. 이제 그러면서 노스트라다무스의 그 옛날 예언이 갑자기 막 되게 유행을 하고 뭐 노스트라다무스 아저씨가 그러는데 그 사람이 프랑스 대혁명도 예언을 했었거든. 근데 그 사람이 그러는데 1999년 마지막 날 악마와 천사가 뭐 이렇게 다 나타나면서 모두 다 멸망한다 그랬어. 뭐 이런 내용들도 있고 또 종말론이 너무 이렇게 급격하게 퍼지면서 종말론을 추종하는 사람들끼리 다 같이 독극물을 먹고 단체 자살을 하는 뭐 이런 사회 현상까지 있었던 굉장히 심각했던 시대였다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반대편에서는 이 발달된 컴퓨터와 어떤 기술을 통해서 그렇다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 것 아니냐. 그러면서 2000년대에 대한 기대로 사이버 세상이 올 거라는 믿음으로 미래주의적인 광고나 제품들이 굉장히 많이 등장하는 이런 문화가 있기도 했었습니다. 동시에 스포츠 같은 데 관심이 되게 높아지면서요. 국제적인 스포츠 스타가 탄생을 했는데요. 뭐 그전 테니스 선수라든가 뭐 이런 사람들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만은 이 시기에는요. 특히나 또래들에게 인기 있는 스포츠 스타라는 게 중요해요. 어른들은 그다지 열광하지 않는 또래들의 스포츠, 즉 농구 뭐 이런 운동에 대해서 마이클 조던 같은 사람들이 단지 스포츠 스타일을 넘어서서 전 세계적인 어떤 아이콘으로 등극을 하는 노력하면 다 된다는 뭐 요런 분위기를 보여주었던 그런 상황이기도 했고요. 어쨌든 이러면서 동시에 또 90년대 새롭게 스포츠 용품 산업이 부흥을 해요. 뭐 농구가 유행을 하니 여기저기서 농구화 잔뜩 내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나왔던 에어조던이라든가 이런 건 지금도 부르는 게 값이라고 하죠. 뭐 어쨌든 80년대 스포츠 용품들은요. 다양한 스포츠 분야들의 제품들을 선보이면서 새로운 분야의 유행과 문화를 창출하기도 했었습니다. 자, 이 X세대라는 사람들이 향유했던 문화들에 대한 뭐 요런 모음 사진 같은 거에서 X를 크게 사진이 형성을 하고 있죠. 자, 오른쪽에 보시면은요. 이제 이런 어떤 요런 데 보면은 뭐 이렇게 우주시대, 대폭발, 뭐 핵전쟁 이런 그런 기술에 대한 내용도 있고요. 그다음에 카세트 테이프도 많이 들었고요. 이 당시에 굉장히 색깔도 알록달록하죠. 그다음에 스타워즈를 보고 자라난 세대라는 이야기도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 보다 보면 뭐 이제 춤추고 노래하는 거 오락 문화 좋아하고요. 또 이런 저항 문화가 옛날에 생성이 되었으니 80년대 문화도 이미 다 거쳐갔던 사람들이고요. 이 사람들은 자 이래서 이런 식으로 이 사람들이 형성했던 어떤 다양한 문화들이 굉장히 많다라는 이런 문화들이 구성을 한 게 바로 X세대
세대라는 거, 요 정도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자, X제너레이션의 특징은요. X세대의 특징은 일하는 방식, 그 다음에 이 유연성, 뭐 요런 거, 동기가 없으면 일도 하지 않고 독립성, 그 다음에 교육받은 대로 딱 프로그램이 되어 있어가지고 그대로 움직이는 사람들, 뭐 요런 특성이 굉장히 강했던 그런 시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사실 종말론 때문에 온 지구가 핵으로 불타고 종말을 맞이한다는 요런 사상이 굉장히 팽배했던 그런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 어쨌든 그러면서 동시에 또 이 2000년대를 맞이하는 사람들의 자세는 또 다른 부분이 있어서 사이버 시대가 유행을 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자, 요거는 이 사이버 시대를 모티브로 했던, 우리나라에서 요즘은 저기 웃기는 너무 과해서 웃음거리가 된 그런 광고 짤이기도 하죠. 자, 이 세상 커피가 아니다. 그럼 저 세상 커피냐? 뭐 이런 농담을 야기하기도 했던 그런 커피 광고였는데요. 자, 왼쪽에 있는 뒤에 있는 이런 귀저귀 차고 붕대 감고 있는 것 같은 이 언니가 모델 한혜진 씨고요. 앞에 있는 분은 이 당시 한참 VJ라는 게 있었는데, 이 뮤직비디오를 틀어주는, 그러니까 말하자면 라디오에는 DJ가 있죠. 그러니까 TV에는 비디오 자키라는 게 있어야 한다라는 개념으로 한참 유행했던 그런 VJ로 굉장히 그 당시에 유명했던 제롬이라는 분이에요. 그래서 두 분이 이런 식으로 이 세상 커피가 아니라며 20세기 종말에 다다른 사이버 시대를 컨셉으로 해서 광고를 찍어서 요즘 아직까지도 사랑을 받고 있는 그런 광고가 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 광고 모티브는요, 그 당시 굉장히 히트를 쳤던 SF 영화에서 따온 건데요. 그 SF 영화 뭐냐면 제5원소라는 영화였었어요. 근데 이 제5원소가 줄거리의 독특함도 독특함인데, 영화 자체가 주는 그 영상의 세련미랑 그다음에 이 복식에 대해서 우리 지난 차시에 장볼고띠에라는 디자이너 같이 공부를 했었죠. 그 장볼고띠에가 아트 디렉터로 함께 참여를 하면서 거기에 나왔던 모든 사람들의 머리라든가 복장이라든가 이런 거를 컨트롤했던 그런 영화가 있었는데, 그 영화에서 짠 이렇게 보시는 이 사람, 지금 그 영화배우 밀라 요보비치라는 영화배우죠. 근데 이 양반이 그 제5원소라는 영화에서 이런 붕대 패션으로 나타나요. 이거를 흉내낸 게 이 뒤에 있는 한혜진 씨가 귀저귀에 붕대 차고 있는 저런 디자인으로 이렇게 약간 카피가 되는 그런 데 영향을 미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에 이 당시에 세기말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해가지고선 이거는 일본의 비주얼 락을 하는 그런 밴드들의 사진인데요. 엑스제팬이라고. 이 양반들 저 헤어스타일 하며 화장하며 정말 끝간데 없는 세기말적으로 나는 이런 게 정말 내 스타일이고 내가 생각한 사이버 펑크다라고, 이분들 한참 또 이런 스타일 또 엄청 유행을 시켜가지고 우리나라에도 이런 희한한 머리와 이렇게까지 과하진 못해도 머리와 화장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 좀 등장하기도 했었고요. 그다음 사이버 패션의 유행으로 등장을 했었던 세기말의 어떤 우리나라 가수들 모습인데, 왼쪽에 있는 언니 엄정화 언니고 오른쪽에 이정현 언니예요. 그래서 왼쪽에 있는 엄정화 언니가 저 귀에 정체를 알 수 없는 저런 헤드폰 같은 거, 저렇게 아크릴로 제작된 헤드폰 들고서는 맞춰서 춤추며 노래를 부르기도 했고요. 이정현 언니 손가락에다 마이크 매달고서는 저러고서는 와 노래를 열심히 저런 복장으로 노래를 부르기도 했었답니다. 자, 어쨌든 이 시기에 형성되었던 예술에 대해서도 좀 살펴볼게요. 이제 미술과 디자인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를 할 건데요. 90년대 들어서 미술 시장이, 그러니까 그 전 세대에는 미국으로 건너간 수많은 유럽 사람들이 형성했던 어떤 미술에 대한 문화를 바탕으로 해가지고 미국 미술이 굉장히 흥했었다. 게다가 팝아트, 그래피티 같은 것도 막 등장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이제 이 포스트 모더니즘이란 체제가 지속적으로 계속 유지가 되면서 어떤 획기적인 예술 사조나 발전상이 새롭게 등장하지는 않았어요. 그러면서 오히려 이 사람들은 협업, 그러니까 콜라보레이션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조금 더 고민을 하게 됐던 그런 시기여서, 말하자면 미국 미술 시장의 약간의 침체기, 왜냐하면 그동안 성장세가 너무 뚜렷했기 때문에 발전하지 않는 것 또한 침체기로 보여지는 뭐 이런 시대가 되기도 한 거죠. 그런데 이 사이에 영국에서 이 아이디어라고 빵빵 터지고 젊은 친구들이 막 으쌰으쌰하는 요런 되게 그런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게다가 영국은 원래 예쁘고 좋은 걸 잘 만드는 개념보다는 획기적인 아이디어로 시대를 뒤흔들어 놓는 걸 좋아하는, 그런 걸 더 가치 있게 여겨주는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더 많기 때문에 영국에서는 그런 아이디어라고 새로운 사조, 새로운 유행이 훨씬 많이 등장하기도 해요. 근데 어쨌든 이 당시에 영국에서는 YBA라고 해가지고선요, 이 YBA가 뭐냐면요, 여기 보이시죠? 영 브리티시 아티스트의 약자예요. 근데 이 YBA라는 그런 활동 미술가 그룹이 형성이 돼요. 이 사람들 영국 런던에 가면 골드스미스라는 이 순수 미술로 굉장히 유명한 학교가 있는데요. 그 학교 출신들의 작가들이 여기에서 이제 같이 이 동쪽에 있는 런던의 동쪽에 있는 지역에서 활동을 하고 지네들끼리 또 집을 지어 살고 하면서 이런 여러저러 그런 미술 작품들을 발표를 하고 뭐하는 이런 그룹들을 다 일컬어서 YBA라 그러는데, 뭐 초반부에나 골드스미스
졸업생들이 주축이 되었지 나중에는 어쨌든 그 미술을 하겠다는 젊은 미술가들을 모두 다 이 YBA라고 통칭해서 부르긴 했는데요. 이 사람들이 추구하는 개념 미술이 조금 더 적나라하고 더 전위적인 형태로 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양반들 80년대 후반부터 90년대까지 엄청 활약을 했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어쨌든 철학과 생각을 아주 특징은 그거예요. 미국에서 있었던 그런 개념주의 미술하고 조금 달랐던 게 충격적인 형태와 퍼포먼스라는 게 굉장히 이 사람들이 추구했던 어떤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회화나 조각을 배제하고 신개념 미술로 일관을 함으로써 인간과 사회에 대한 비판적 시선. 그다음에 작가만의 독창성 같은 거 없어요. 이걸 거부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작가만의 독창성을 활용해서 미술을 형성한 게 아니라 나만 할 수 있는 미술은 거부하고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건데 내가 그냥 발표하는 거야 라는 이런 개념의 미술을 형성을 해요. 그러면서 이 시기의 대표적 작가는요. 데미안 허스트 등이 있는데요. 이 사람들이 형성했던 이 미술이 6, 70년대에 미국에서 발달했던 그 개념 미술과 더불어서 현대 미술, 즉 컨템포러리 아트라는 거를 그런 장르를 형성하는 굉장히 큰 축이 되기도 합니다. 자, 그다음에 작품 제작에 있어서는요. 90년대 후반으로 점점 접어들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젠 스타일이라는 게 유행을 했는데 이게 뭐냐면 동양의 선 사상, 이 명상하고 다도를 하면서 조용히 스님들과 함께 침묵하면서 고민하고 뭐 이런 걸 보고 젠 스타일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거 동양의 획기적인 문화, 특히나 80년대부터 계속 유행되었던 일본 문화의 추종으로 이 원래 선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중국에도 우리나라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일본에서는 일본어로 그 선이라는 말을 부르는 게 일본어로 젠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이게 그런 그 선 사상을 추구하는 사람들이 가졌던 미니멀리즘한 그런 라이프 스타일 자체를 어떤 예술의 스타일로 영입을 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젠 스타일이 미니멀리즘과 더불어서 굉장히 유행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비장식적이고요. 색이나 선에 대한 고전 일본풍의 양식이 유행하기도 했어요. 근데 뭐 그렇게 길게 유행하지 못했고 사람 원체 이 장식을 또 좋아하는 사람 이 성향이 있기도 하고 사람이라는 건 그다음에 또 어떤 미니멀리즘에 대한 그런 거부감도 포스트 모더니즘의 끄트머리에 를 지내면서 조금 있었기 때문에 뭐 그렇게 길게 유행했던 사상은 아니었으나 어쨌든 요 영향으로 우리나라 메이크업이 막 보라색 립스틱, 회색 립스틱, 진한 갈매기 눈썹과 아이라인으로 풀 메이크업을 그렇게 형성하던 시대에서 이 젠 스타일을 거치면서 오늘날 우리가 즐기는 그런 한 듯 만 듯한 그런 자연스러운 내추럴한 화장으로 전환이 되는 요런 분야에 굉장히 우리한테는 영향을 미쳤던 그런 거라고 이해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디자인에 있어서는요. 환경 문제에 대한으로 재활용품 즉 리사이클드 굿즈라는 개념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이 재생된 재료를 통해서 보다 많이 사용한 제품을 양산하자 뭐 이런 분위기가 좀 동료가 됐었어요. 그러면서 디자이너들은요, 그냥 단지 재활용을 해서 다시 새로 쓰레기를 양산하는 게 아니라 소비자가 돈 주고 사갈 만큼 재활용품인데 예쁘고 좋은 걸 만들어야 돼라는 개념도 굉장히 많이 고민했던 그런 시기이기도 했고요. 자, 거리 문화를 통해서 미술이 어쨌든 전 세대도 그래피티 뭐 이런 게 있었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는 좀 더 이 거리 문화를 넘어서서 스트릿 패션, 스트릿 문화, 좀 자연스러운 문화, 디자인 개념 이런 게 조금 더 발전되었던 그런 시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 보시는 작품은요. 제프 쿤스라는 미술가의 이 벌룬독, 이 풍선개라는 그런 작품이에요. 근데 이 풍선개 작품은 이거 사실 스테인리스로 만드는 그런 작품인데요. 스테인리스에다가 에칭이라는 기법으로 색깔을 입혔어요. 그러면서 이 양반 이런 유사한 작품도 굉장히 많이 양산을 하는데 사실 이분은 그냥 YBA라고 보기에는 조금 이분이 억울해. 제프 콘스는 사실 영국을 중심으로 작업했던 그런 작가도 아니고 그다음에 이 사람 굉장히 키치적이고 팝한 이런 거를 추구하기 때문에 본인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에 즐거운 걸 추구하는 그런 미술가야 정도의 개념으로 되고 있어서 오히려 YBA 출신 그룹의 어떤 그런 작가들 입장에서는 저런 생각도 뭣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그런 작품이라고 비난을 좀 받기도 했었고 그다음에 비싸게 팔리는 거에 대해서 미술계에서 좀 황당하다는 반응을 보이기도 했던 그런 작가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뻐가지고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대중들이 참 많이 환호하는 그런 작품들이기도 해요. 자, 지금 보시는 작품은 데미안 호스트의 대표적인 작품인데요. 이게 지금 정면 쪽에 가깝게 사진을 찍어서 그런데 이 상어를요, 박제를 했어요. 박제를 하면서 이 삶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그 개념이라는 것 자체가 이 상어는 살아있는 걸까, 죽은 걸까? 이런 개념적인 어떤 질문을 던지는 그런, 보는 사람이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미술을
이 추구했다는 게 그런 YBA 젊은 미술가들이 추구했던 방식이었는데, 심지어는 그렇죠. 이거는 데미안 호스트만이 할 수 있는 제작 방법은 아니에요. 누구나 다 맘먹으면 할 수 있죠. 그다음에 조금 더 잔인한 사진이어서 굳이 가져오진 않았는데, 소나 어떤 돼지 같은 거를 절반으로 이 세로로 절반으로 딱 갈라버려서 양쪽으로 이 그런 돼지나 소의 몸을 열듯이, 문짝을 열듯이 이런 식으로 이 용에게 담궈가지고 박제를 하는 그런 전시도 하는데, 그런 사진들은 말하자면, 그러니까 삶이라는 거, 죽음이라는 거, 이거는 작가가 규정하는 것도 아니고 보는 네가 생각하는 것도 아니야. 그렇다면 보는 사람이 100만 명이면 100만 명 다 다른 생각을 가질 수 있는 게 미술이라고, 예술이라고 나는 규정할 거야 라는 그런 개념의 그런 아트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죽음에 대해 집착한 이 데미안 호스트는요, 그 다음번에 뭐 제일 비싼 미술을 발표를 하겠다나 그래가지고 진짜 사람의 해고로 가져와서 거기다가 다이아몬드들을 죽도록 붙여가지고 어마어마한 가격에 이 작품을 팔게 되었다는, 뭐 근데 어쨌든 이런 작업들로 데미안 호스트가 지금 아직도 여전히 활동 중이죠. 그래서 당대 최고가를 형성하는 그런 미술가다라고 하는데, 이 뭐 미술계 일각에서는 가장 과대평가된 미술가 중에 하나다, 뭐 이런 논란의 소지가 조금 있기도 합니다. 어쨌든 자, 이런 식으로 어떤 나만 할 수 있는 작업은 하는 건 아니지만 이 작업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함께 생각할 수 있는 무언가를 더 갖추게 되겠다라는 게 이런 새로운, 그런데 이런 걸 하면서 이 사람들이 추구를 했던 건 어쨌든 충격요법, 충격적인 무언가로 시선을 끌고 그 다음에 너를 생각하게 만들어줄게 라는 게 이 사람들의 어떤 미술 작업 방식이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에 보시는 건 요건 바로 그 젠 스타일로 형성이 되었던 그 실내 인테리어의 한 방편인데요. 자, 이 젠이라는 건, 자, 지금 보신 사진에서도 아는 것처럼 제일 왼쪽에 한문은 우리나라 말로 읽으면 선이라고 써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개념 자체가 정적이고 가만히 있고 그러면서도 이렇게 침착하고 아주 군더더기 없는 요런 양식을 추구한다라는 게 요런 사상이다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음악에 있어서는요, 90년대는요 흑인 음악의 시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80년대까지는요 그냥 뭐 인종의 장벽을 깨고 모든 이에게 스타가 되었다라는 개념으로 마이클 잭슨이 굉장히 인기가 있었는데, 마이클 잭슨의 노래가 주옥 같은 명곡들이 많아서 노래가 히트를 한 것들도 많고 뭐 했지만은, 뭐 이런 이 흑인 음악 자체의 장르가 유행을 했던 건 아니었었어요. 그러니까 인기가 있었죠. 그런데 이렇게 대중음악으로 주류를 형성하기에는 약간 어렵긴 했는데, 지금도 여전히 유행하고 있는 힙합, 이 당시에 90년대 엄청나게 유행했던 음악 장르여서 대중적으로 인기가 있어진 그런 대표적 문화 장르가 되었다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흑인 음악인 R&B 음악이 대중적으로 인기를 얻었는데요. 특히 뭐 흑인 백인 가리지 않고 이 R&B 창법을 활용을 해가지고서 노래를 부르는 가수들이 굉장히 히트를 치면서 세계적으로 인기도 많이 얻었어요. 이를테면 휘트니 휴스턴, 그 영화 보디가드로 엔다이아 불렀던 그 가수 휘트니 휴스턴도 있고요. 그다음에 머라이어 캐리, 요즘 한참 120kg의 뚱땡이가 되었다며 뉴스에서 너무 난리가 났던 그 머라이어 캐리, 90년대에는 너무 젊고 이뻐가지고, 그런데 심지어 R&B 창법으로 노래도 너무 잘 불러. 이래가 전 세계적으로 굉장히 인기 좋았던 가수이기도 합니다. 자, 셀린 디옹은요, 타이타닉의 주제가를 불러서 전 세계적인 그런 R&B 가수로 자리를 잡았던 그런 가수고요. 또 어쨌든 이 휘트니 휴스턴, 머라이어 캐리, 셀린 디옹은 R&B의 새 디바로 불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 인기를 끌기도 했어요. 자, 뭐 남자 R&B 가수에서는 뭐 마이클 볼튼이라든가 보이즈 투맨 같이 이렇게 인종을 가리지 않고 많은 가수들이 참여를 하면서 하나의 유행 장르를 만들게 되었던 게 R&B 장르다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60년대부터 시작됐던 이 락 음악은요, 더 격렬하고 극단적인 부류, 이제는 조금 매니아층을 위한 그런 음악으로 조금 되긴 했는데요. 사실 매니아층의 음악이다라고 그냥 얘기하기도 조금 어려운 게, 아가씨들한테는 그렇게 인기가 있지는 않았지만 90년대 오빠들한테는 인기가 그렇게 좋았어요. 남자는 락이지, 약간 이런 분위기, 사회적 분위기 계속 있었어가지고 락 음악 추구하는 그런 그룹들도 여전히 인기는 좋았는데요. 뭐 그런데 90년대 후반부터는 조금 더 그런 메탈 음악이나 그런 격렬한 락 음악보다는 조금 더 가볍고 조금 즐기기가 편안한 브리티시 팝이라는 장르가 등장을 했는데, 특히 라디오 헤드라는 그룹은 등장을 해서 90년대 후반부에 전 세계적으로 브리티시 팝을 다시 유행을 시켰던 유명한 그룹이 되기도 했어요. 여러분도 들어본 적이 있었던 크립이라는 노래 불렀던 가수가 이 라디오 헤드인데요. 혹시 모른다면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뭔가 아주 격하고 뜨거운 감정을 좀 느낄 수 있는 그런 음악이기도 합니다. 자, 어쨌든 이 세기 말의 사이버 스타일 유행은 음악에도 영향을 미쳤고요. 일렉트로니카 음악은 더 발전을 했어요. 신스팝, 테크노, 레이브 같은 전 세대 음악들은 이제는 그 매니아층을 각각 더 많이 거느리게 되는 그런 일렉트로닉 음악이 되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보시는 사진은 90년대 힙합
스타일로 힙합 그룹의 어떤 그런 복장을 하고 있는 힙합 가수들의 사진이고요. 자, 두 번째 사진은요. 휘트니 휴스턴의 그 영화 보디가드의 출연 장면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 보시는 사진은 머라이어 캐리 언니의 리즈 시절이라고 우리가 부르는 그런 때의 사진입니다. 자, 그다음에 이 셀린 디옹 언니가 타이타닉 주제가를 불렀던 셀린 디옹 언니의 사진이기도 하고요. 자, 남자 R&B 가수로 유명했던 마이클 볼튼 오빠인데요. 지금 들어봐도 굉장히 허스키한 음색으로 뭔가 가래 끓는 것 같은 그런 음색이긴 한데 굉장히 많은 히트곡과 더불어서 반향을 일으켰던 그런 가수이기도 하고요. 지금 보시는 요 그룹이 라디오헤드라는 그런 그룹이에요. 근데 이 라디오헤드 정말 영국에서 자생을 했던 전형적으로 패션이나 뭐 이런 데 굉장히 민감하지는 않으면서도 음악성으로 또 음악 스타일로 굉장히 유명했던 그리고 사실 요거 조금 나이 먹은 때 사진이어서 젊었을 때 사진은 요거보다 좀 이뻤어요. 어쨌든 그다음에 이제 레이브 음악을 즐기고 있는 어떤 일렉트로닉 음악 축제의 사진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이렇게 레이저빔 빵빵 쏘아대가면서 기계음과 더불어서 신나는 그런 파티 문화를 했었던 그런 사진이기도 합니다. 자, 다음으로 보실 예술 장르는요. 영화와 게임인데요. 거대 자본이 투자되면 세계 영화 시장을 차지하는 할리우드 중심의 영화 산업 문화는 뭐 그런 현상 계속 지속됐었어요. 그런데 이 유럽의 철학적이면서 또 유럽 스타일의 영화들도 굉장히 매니아층을 형성해 나가면서 많이 부상을 했던 그런 영화 장르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특히 이 시기의 미국 영화 산업은요. 그래픽 기술이 절정에 달하면서 엄청 화려한 장면을 연출할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 형성되었던 이런 영화들이 타이타닉이나 스피드, 뭐 주라기 공원 이런 영화들은요. 진짜 그래픽 기술을 적극 활용을 했던 그런 영화들이었죠. 그런데 이런 영화들이 뭐 화려함을 내세우면서도 재미도 있었기 때문에 히트를 쳤을 텐데 이런 것과 별개로 이 시나리오가 짱짱해서 굉장히 그런 히트를 쳤던 영화들도 많아요. 헐리우드에서도. 그래서 펄프 픽션이라든가 쇼생크 탈출이라든가 프레스트 검프 같은 영화들은 재미도 있고 그러면서도 헐리우드 자본이 투자가 들어가면서 전 세계적으로 배급이 돼서 함께 유행이 될 수 있는 그런 영화들도 많이 나왔었다 정도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애니메이션에 있어서는요. 80년대 일본 애니메이션 대단했었죠. 그러면서 여기에 밀렸던 미국이 디즈니 애니메이션의 부활을 알리면서 다시 세계적인 유행을 선도하기도 합니다. 게임은 좀 더 대중적으로 변신을 해가지고 비디오 게임은요 아주 비약적인 그래픽 상승 경향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날 알고 있는 그런 모션 게임 같은 게 요때가 좀 초기 단계였는데 초기 단계라고 하기에도 이미 상당히 수준급에 올랐었던 왜냐하면 애니메이션 자체가 원체 발달을 했었기 때문에 여기에 어떤 이 게임과 그 다음에 음성을 다 같이 결합을 하면서 3D 게임의 개념을 만들어내면서 게임의 중흥기가 새로 도래했던 그런 시대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게임 그동안 맨날 TV나 컴퓨터에만 연결해서 집에서만 하는 거였죠. 그런데 아니에요. 이제는 휴대용 게임기 게임보이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근데 이게 뭐 이 게임보이를 칼라로 되어 있는 게임으로 만들기는 기술이 조금 힘들었고요. 그러니까 이 게임보이라는 이 기기는 흑백 영상물로 게임을 즐기는 그런 미니 게임들 즐기는 그런 거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흑백이면 어떠냐 들고 다니면서 게임하는 게 어디야 싶어가지고 90년대 초중반에 완전 전 세계적으로 어마어마하게 게임 문화의 혁명을 일으켰던 그런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엄마 아빠들 외출하면서 아들내미들이 찡찡거리니까 시끄러우니까 게임보이 하나씩 안겨주고 이런 게 사회 문제가 좀 되기도 했었고요. 어쨌든 90년대 말에 인터넷이 본격적으로 보급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제 이 인터넷 게임 문화인 스타크래프트라는 게 등장을 하면서 세계적인 어떤 게임 시장을 좀 평정하기도 했습니다. 자, 첫 번째 보시는 영화가 이 영화들이 이제 저작권의 문제들이 좀 있어가지고 아무리 이거를 돈 주고 사오는 사진들이어도 이렇게 확대를 하면은 게임들이 이 사진들이 다 깨지는 화질구지가 되는 이런 슬픈 현상이 좀 생기긴 하네요. 자, 타이타닉 영화의 대표적인 그런 사진이고요. 그다음에 이건 주라기 공원의 포스터예요. 그래서 주라기 공원, 자 공룡을 부활시켰던 그런 공원이 세상 어딘가에 있어라는 소설이 원래 원작이었는데 이거를 시각적으로 움직이는 공룡이 어떤 기계적인 그런 촌스러운 그래픽이 아니라 진짜 내 눈앞에 공룡이 부활한 것 같은 그런 그래픽 효과로 엄청나게 히트를 치기도 했었어요. 자, 그다음에 퀸틴 타란티노 감독이 만들었던 줄거리가 더 중요했던 B급 감성의 대표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 펄프 픽션이라는 영화고요. 우마 서먼 배우가 저 앞머리 있는 단발머리. 요즘 여러분들은 저거보다 좀 짧은 형태면 레고 머리라고 부르던데 그 레고 머리에 어떤 엄청난 유행을 불러오기도 했고요. 자, 그다음에 쇼생크 탈출의 포스터입니다. 자,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던 한 남자가 탈출을 한다는 그런 내용이었는데 줄거리도 흥미진진하고 내용이 굉장히 스토리가 짱짱해서 즐거운 오락 영화로 손색이 없는 그런 영화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보시는 게이
90년대 초기에 나왔던 일본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이 만들었던 애니메이션 이웃집 토토로의 한 장면이에요. 굉장히 인기 좋았죠. 이것뿐만이 아니라 뭐 미야자키 하야오 감독은 어쨌든 이 센과 치히로의 행방불명이라든가 뭐 여러분들이 알만한 그런 일본의 수많은 만화 영화를 양산을 하면서 일본 만화 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리우기도 하고요. 뭐 저한테는 조금 더 각별한 조금 더 많은 애니메이션을 배출해 주셨던 저의 유년 시절을 풍족하게 만들어 주었던 그런 일본 애니메이션 감독이기도 하고요. 자, 그다음에 디즈니의 부활을 화려하게 알렸던 바로 그 만화 영화 인어공주입니다. 90년대 초반에 등장을 했었는데요. 이 만화 영화 다시 나오면서 극장판으로 걸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엄청 유행을 했었는데 뭐 그 전 시대에 만들었던 디즈니 영화처럼 그냥 약간 지루하고 그냥 만화구나 하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그래픽 효과랑 이 셀 애니메이션을 한 땀 한 땀 정말 화려한 스케일로 부활을 시키면서 전 세계적으로 큰 히트를 쳤었던 그런 만화 영화이기도 하고요. 이 이후로 뭐 미녀와 야수라든가 뭐 라이온킹이라든가 엄청 많은 디즈니 애니메이션들이 등장한 첫 물꼬가 돼주었던 게 이 인어공주 만화입니다. 자, 다음 보시는 게 스타크래프트 90년대에 등장했던 스타크래프트의 오프닝 화면인데요. 뭐 아가씨들도 많이 좋아했지만 특히 오빠들에게 선풍적인 인기를 끌면서 PC방이 전국적으로 보급되는데 큰 기여를 하기도 했던 그런 온라인 게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2차시 나가는 말로 학습 종료하도록 할게요. 이번 차시 학습한 내용은요. 90년대 사회 현상으로 형성되었던 문화와 예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했다는 것. 자, 그래서 이 마지막 2차 시에 구성된 내용은요. 일단 80년대에 형성되었던 그러니까 인터넷이라든가 X세대의 등장 같은 게 이제 90년대를 되면서 조금 더 새로운 개인주의와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었다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고요. 90년대 일단 뭐 미술, 그다음에 디자인, 음악, 그리고 영화, 게임에까지 다양한 분야별 예술에 대해서 좀 이해를 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어쨌든 미술은 영국에서 순수미술 쪽은 영국의 새로운 움직임으로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대두가 되는 그런 회자가 되고 논의가 되는 이런 이야기거리 자체가 되는 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될 수 있게 세계에 등장을 했고 음악은 흑인 음악들이 대세를 이루었으며 영화는 오락 영화랑 작품성을 갖춘 대중 영화가 모두 다 있었고요. 게임에 있어서는 대중적으로 이제는 PC방이 다 펼쳐질 만큼 온라인 게임과 3D 게임까지 등장을 했던 그런 시대다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번 차시를 통해서 여러분들은 90년대 사회상을 기반으로 하는 문화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고요. 90년대 문화라는 걸 형성했던 미술, 디자인, 음악, 영화, 게임에 대한 학습으로 유행과 패션이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그 배경 지식에 대해서 학습을 하셨을 거라고 믿고 싶습니다. 자, 여기까지 2차시 수업 종료를 하도록 하고요. 여러분들 함께 학습하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잠시 후에 90년대의 패션과 유행 경향으로 다시 3차시 수업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